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4강이고요. 14강은 삽입 문제입니다. 자, 삽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때 누누이 얘기하죠. 넘어갈 때 비약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비약이 생기면 그때 주어진 문장을 넣고 맞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네, 이 얘기를 했었고요. 자,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기본 원리.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매우 중요하다. 함축 의미 문제는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고 빈칸 문제의 코드는 다음에 근거를 지문에서 찾은 다음에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자. 그때 선지의 방향성이 반대인지 아닌지 또는 무관인지를 따질 수 있는 너의 능력이 중요하다. 뭐 이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제 정말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문제 풀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순서 삽입은 지시사 코드가 중요하다. 단수는 단수로 받고 복수는 복수로 받는다. 단서치는 조심해라 기억나시죠? 연결사 코드는 역접과 대체는 서로 구별해서 아셔야 되고 환원과 첨가도 구별해서 아셔야 된다. 그래서 중요 포인트가 순서는 선지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 삽입은 논리적 비약 유무를 앞에 1번과 2번을 가지고 따진 다음에 원래는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을 보는 게 중요하고 주어진 문장이 솔직히 중요할 때가 언제냐면 단 10개 중에 한두 개가 비약이 안 느껴질 때가 있다. 그때는 주어진 문장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이 강의에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 다 얘기했으니까 다시 다 듣고 오셔라. 기억이 안 나면.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여러분이 수험생 입장에서 문제를 풀었다면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죠. 1번과 2번과 3번과 5번은 아무런 비약이 없었습니다. 그쵸? 4번에서 여러분이 수험생이라면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뭐가 나오는 거? to actions가 나오는 걸 이게 뭐지? 라고 했어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4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3번 문장 다음에 4번 문장이 나온다고 치면 다시 4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3번 다음에 4번 문장이 스무스하게 이어진다면 이 to action 두 가지 행위가 3번 문장에 있었어야 됐는데 3번 문장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두 가지 행동이 나오고 있는 게 없거든. 이게 이제 비약인 거거든. 넘어갈 때 디테일한 유기적인 독해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뭔가 이게 두 가지 행동이 앞에 없었는데 하고 그리고 주어진 문장을 갔더니 주어진 문장에 하지만 하면서 while 뭐뭐인 반면이라는 이제 접속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history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our resources부터 meanings까지 여기까지 끊고요. 이거 이제 A라고 해볼게요. 되셨을까요? 자, 뒤에 how부터 그리고 어디까지? 그렇죠. moment까지. 여기까지를 B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저 부분을 해석을 해봤어요. 하지만 우리의 resource 자원이요. 의미에 있어서의 역사를 가지고 다가오는 반면 they, our resource 저겠죠. 앞에 있었던 우리의 자원들이 어떻게 특정한 의사소통의 순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항상 협상에 있어서의 열려있는 대상이 된대요. 아, 이 순간 이 two actions는 A하고 B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받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비약이 발생했네? 그럼 이때 to actions가 가리키는 건 뭐다? A 플러스 B를 가리키는 것이다. 첫 번째, 의미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자원들 A. 두 번째는 특별한 의사소통의 순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관련된 B. 이 두 가지를 to actions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에 at the same time이 나오는 게 중요하죠. 동시에. 그러면 여러분이 수능적인 마인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뭐인 게 딱 첨가네 이래야 된다고 이제는 저랑 수업하시면 첨가니까 앞뒤에 소재가 당연히 두 개가 같이 나올 거 아니야. 즉 우린 이런 반면 이건 협상의 대상이야. 즉 의미의 역사가 있는데 걔가 또 그 순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얘네가 같이 오는 거잖아. 내가 글을 읽었으면. 그걸 동시에라고 하면서 앞에 무엇? historical이 나오죠. 그렇죠. historical이 나오네. 그럼 이건 이 A 부분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B도 있었을 거 아니야. B는 왜 position out of겠지. 그렇지. 이거를 우리가 B로 보는 게 타당하죠. 왜? 그때 그
단어의 의미가 역사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 순간엔 또 다를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순간에 다른 의미를 가질 때는 우리가 그때 있는 그 위치에서 그 단어를 다른 의미로 쓰기 때문에 그땐 또 그 순간 다르게 되는 거니까 그걸 왜 포진아웃사버즈와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표현했구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예시가 여기에서 5번 뒤에서 다시 나오는 순간 그렇지 5번은 아무런 비약이 없었던 거죠. 왜? 그대로 스무스하게 이어지잖아요. 이 투 액션즈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A, B 순접으로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4번이었죠. 이렇게 찾는 게 맞죠? 네. 그래서 투 액션즈가 없네. 너 봤어? 이렇게 흐름이 가는구나.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there's 앞에 4번 하시면 되고 1번과 2번과 그리고 3번과 그리고 5번에는 비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런 게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 A, B를 이 투 액션즈로 봤고 이 A, B의 투 액션즈가 이 A, B로 at the same time을 가지고 다시 그 다음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는 그런 문장 순서였던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1번, 2번, 3번, 5번에 비약이 없다는 걸 더 느꼈어야 돼. 그럼 나는 거기에 손이 간가? 가면 안 되지. 그게 더 중요했던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1쪽에 있는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31쪽 문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linguistic resources we choose to use do not come to us to form reality to be filled with our personal intentions. Rather, they come to us with the meanings already embedded within them. 그랬죠. 자, 그 언어적인 자원, 즉 우리가 사용하기로 선택한 언어적 자원은요. 우리에게 텅 빈 형태, 즉 우리의 개인적인 의도로 채워지기를 준비한 상태로 즉 우리의 개인적인 의도가 채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다가올 때는 아예 텅 빈 상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가올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가온다는 얘기죠. 오히려 they come to us. 그럼 이제 they는 the linguistic resources일 거 아니야. 이 언어적 자원들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자, 의미를 가지고 다가와요. 내 의미는요. 이미 within them. 그럼 이때 them도 계속 앞에 the linguistic resources를 받는 거겠죠. 이 언어적인 자원 안에 끼워져 있는 의미를 가지고 다가와요. 자, 그러고 나서 넘어갈 때 비약을 따지라 그랬잖아. 근데 이게 대서 매니저가 당연히 뭐야? 얘죠. 아무 문제 없었죠. 근데 however가 나오죠? 하지만 이 의미들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Not derived from some universal logical set of principles. 그래요. 이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그 의미를 이미 갖고 있다고 해서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아무 문제 없었죠. 하지만 이 의미들은요. 우리 derive 중요한 단어죠. 유래하다, 기인하다. 어디에서 유래하고 어디에서 기인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반적이고 논리적인 세팅의 principle, 원칙에서 기인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럼 하는 말이 뭐야? Rather, 오히려 as with their shapes, 말 그대로 그 의미들의 모양과 함께 they, 이러한 의미들은 built up over time from their past uses in particular context. 자, 특별한 맥락 안에서의 그들의 과거의 사용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built up, 만들어져 온 의미들이고요. 뭐에 의해서? 특별한 그룹의 특별한 participants, 참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특별한 맥락 안에서의 과거의 사용으로부터 만들어져 온 게 바로 이러한 의미들이래요. 근데 어디에서? And the achievement of particular goals that in turn are shaped by merit cultural,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forces 그랬죠. 즉, 그대로 쪼개서 보시면 돼요. 길다고 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러한 특정한 goals, 목표의 성취 안에서 참가자들의 특별한 그룹에 의해서 특별한 맥락하에 있는 과거의 사용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져 온 게 바로 이러한 의미래요. 근데 that 다음에 또 인턴 해가지고 이 that부터 아가 또 얘를 이렇게 받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또 특별한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면
즉 myriad. 이게 아마 무수히 많은이라고 밑에 있을 거야. 무수히 많은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제도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져 온 특정한 목적의 성취 안에서의 참가자들의 특별한 그룹에 의해서 특별한 맥락에서 과거의 삶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면서 끝나고 있었던 문장이었죠. 좀 길긴 하지만 해석하는데 지장은 없다. 그러면 이 의미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랐던 의미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나한테 온 거야 라고 이해가 됐으면 굿인 거죠. 으로 넘어가. The linguist resources we choose to use a particular communicative moment come to these moments with their conventionalized histories of meaning 그랬죠. 자, particular가 왜 나오겠어요? 그렇죠. 계속 특정한 때에 특정한 것들이 쌓였다고 하니까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의사소통을 하는 그 순간에 사용하기로 우리가 선택한 그 언어적인 자원들은요. come to these moments, 이러한 순간들, 어떤 순간들? 그치, 이런 의사소통의 순간들에 다가오게 되는데 어떻게 다가오는 거야? 그치, they are conventionalized. 이때 there는 그렇다면은 앞에 this moment로 보시면 돼요. 이 특정한 순간들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이 특정한 순간들에 관습화되고 그리고 제도화된, 그렇죠. 그것들의 그런 특정한 순간들에 관습화되어진 어떤 의미의 관습화되어진 역사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지금 이번 문장이 끝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분명히 관습화된 conventionalized를 가지고 다가온다고 하면서 끝났잖아. 그치?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갔더니 나오잖아. 뭐가? conventionality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거 그대로 나오네? 그대로 스무스하게 순접으로 이어지고 게다가 대어까지 있잖아. 그럼 이때 대어는 앞에 계속 뭘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번에 있었던 대어 conventionalized 때 대어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 대어가 뭐였는데. 그렇지. 그 특정한 의사소통의 순간을 가리키는 거였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는 거야. 바로 이때 강조구문처럼 보면 돼. 그래서 하는 말이 뭐야?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집합적인 역사를 깨닫는 데 있어서의 특정한 방식에 있어서 some degree,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there, 그 앞에 이번 문장에 있었던 이러한 특별한 의사소통의 순간들의 관습성이 그런 역할을 해요 하면서 순접으로 계속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었으면 전혀 문제의 답을 찾는데 큰 지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고 근거를 찾으라는 거야. 비약이 있는가 없는가를. 유기적으로 너무 연결이 되는데 어디에 비약이 있냐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쭉쭉쭉 이런 식으로 근거를 찾으면서 쫙쫙쫙 내려왔어야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리고 이제 계속 가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들어가죠. 하지만 그랬어요. 이 히스토리가 이거겠지. 그래, 이런 역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봐봐. 하지만 그래. 우리의 자원이라는 것이 그래. 의미에 있어서의 역사를 띠고 다가오는 거 맞아. 이 역사는 집합적인 역사성을 띠고 있는 거겠지. 맞는데 이 they 아까 얘기했잖아. 이러한 우리의 자원들 있죠. 우리의 자원들이 특정한 의사소통의 순간에서 어떤 의미를 띠는가 하는 것은 또 협상에 있어서 항상 열려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 어떤 단어가 원래 관습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 근데 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순간에는 그 단어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 그걸 좀 오픈 열어놔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진행했으면 굿이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기 단순대회 복수효가 아닙니다. 얘가 얘를 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의 집합적인 역사라고 한 다음에 하지만 우리의 자원이 어떤 의미들의 역사에서 이때 이놈이 복수가 나온 건 의미들 각각들이 역사를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얘가 복수여서 meanings가 그래서 얘를 뭐로 쓴 것이다? 복수로 쓴 것이지 의미적으로 얘랑 수를 맞춰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가 미닝이 단수였다면 히스토리로 나올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받는 게 이게 아니라 이런 집합적인 역사가 맞는데
이 집합적인 역사가 하나의 의미가 하나의 역사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러한 의미들이 다 모이면 히스토리즈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선 복수로 바뀐 거고 얘가 얘랑 똑같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저 의미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나 지금 꾸미고 있는 게 미닝즈다 보니까 얘가 복수로 나온 것 뿐이야. 그래서 요거는 좀 의미를 파악했으면 굿이었겠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서 갑니다. 넘어가 볼게요. 따라서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언어적인 자원의 어떤 사용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달성하는 거죠. 아까 그 얘기한 거야. 우리는 we create their typical historical context. 그러면 똑같아요. 이때 there가 뭐겠어요? 그렇지, 이거죠. 아워? linguistic? 레서스가 들어봤잖아요. 이건 맞잖아. 이거라고. 여기 잘 봐. 이 복수는 이거를 노즈라든가 니즈라든가 이런 걸로 안 받았잖아. 그냥 히스토리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세 느낌이 아니라 원의 느낌이라고.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얘는 아예 대놓고 their 했으니까 바로 앞문장에 얘가 같은 복수명사가 있었어야 돼. 딱 있잖아. 달라요. We created their typical historical context of use and at the same time we coach and solve in relation to this context 그랬다고. 우리는 그 우리의 언어적인 자원들의 일반적인 역사적인 맥락, 사용의 맥락, 즉 우리는 그 사용에 있어서의 그러한 우리의 언어적인 자원들의 일반적인 역사적인 맥락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모두 같이 하는 거야. 우리 자신을 이러한 맥락 안의 관계에 놓아둠으로써 그때그때 다른 의미까지도 쓸 수 있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았어야지. 근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답률 41%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수업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도 어려운 문제 참 수고하셨고요. 전 또 다음 15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